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3번 종합문제 해결 능력, 거기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번을 볼 건데요. 1번을 지금 보시면, 자동차 총무팀은 지금 사옥 리모델링 후에요, 2층 사무실 사용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201호부터 7호까지 총무팀, 회계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총무팀, 그 다음에 이제 회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 그 다음에 법무팀, 그 다음에 전산, 그 다음에 고객 1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2팀.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203호에 위치한 사무실은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팀은 207호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얘를 배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확실한 거를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보기가 여러 개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확실한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법무팀은 207호에 위치하세요 라고 되니까, 여기 법무팀이 들어가겠지.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팀은 고객 1팀 바로 앞에 위치한다. 그럼 여기다 회계팀을 일단 한번 써봅시다. 고객 1팀 바로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객 1팀은 전산팀보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전산팀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 2팀은 고객 1팀 뒤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고객 2팀도 여기 뒤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법무팀이 바로 앞에 위치한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뭘 할 수 있냐? 고객 2팀의 위치를 알 수 있네. 법무팀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홍보팀은 총무팀보다 앞에 위치하고 고객 1팀 바로 위치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홍보팀은 고객 1팀 바로 뒤에죠, 뒤에. 여기가 홍보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총무팀보다는 앞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총무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1팀은 전산팀보다 앞에 있으니까 전산팀도 이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 3개 있고 여기 2개 있는 거죠. 그럼 5개가 다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회계팀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고객 1팀이 되고, 여기가 홍보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총무 아니면 전산이겠죠. 아니면 둘이 바뀔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뭘 물어봤어요? 203호에 위치한 사무실은 어디냐라고 했으니까 203호는 어디 있어? 이쪽에 있거든. 자, 누가 되는 거야? 홍보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2번은요, 두 기업 Z와 X는 화물 운송 방법을 선택을 통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국내 운송 시에 각 수단별 요금 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Z기업과 X기업의 운송 비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뭘로 볼 거냐? Z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Z기업을 지금 보면 화물 운송이 있고요, 철도 운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량, 철도, 해상이 있는데,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료가 15만원이에요. 기본료가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톤당 키로 추가 비용이 1,500이라고 되는데, 지금 톤이 몇 톤이냐? 2톤이고, 운송거리는 200km니까 얘는 얼마가 돼? 400이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란 얘기야? 1,500원을 곱해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400원이죠? 그럼 4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475원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란 뜻이야.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400원 똑같겠죠? 왜냐면 운송거리 200km의 운송량은 2톤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근데 900원에다가, 그죠? 900원에다가 얼마가 돼? 700원이 들어가겠네요. 요렇게 기사 할당 비용이. 그 다음에 해상. 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얼마냐? 10만원이죠? 10만원이고 여기는 4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2,0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Z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기업을 한번 볼까요? X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똑같은 거니까 기본료는 얼마예요? 15만원으로 똑같죠? 15만원으로 똑같고, 여기서는
운송거리가 300km고 운송량이 3톤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90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죠? 1500 더하기 470은.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20만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90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얘도 여기는 얼마야? 900 더하기 7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만이죠. 얘도 90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얘는 얼마냐? 2000 더하기 얼마예요? 1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1번 Z기업의 요금 중 톤키로당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 해상 운송은 가장 비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는 뭐밖에 안 해? 100원밖에 안 하잖아. 얘를 제외하면 여기는 얼마야 지금? 2000원이죠. 높죠 그만큼. 그치?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Z기업의 운송요금은 화물철도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94만원이 나오게 돼요. 94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84만이 나오게 돼요. 얘도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94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84만, 화물철도가 가장 어떻게 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Z기업과 X기업 모두 화물 적재 차량 요금과 해상 운송 요금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동일하죠. 근데 X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는요, 여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190만 27,500 정도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냐면 199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화물철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긴 164만 정도가 나와요. 역시나 이때가 제일 작습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5번, 해상 운송을 이용할 때 가장 다른 순환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요금은 이렇게 돈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 동일하다는 부분, 옳지 않은 거, 그럼 X기업의 해상 운송 요금은 동일하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을 볼게요. 4번. 자,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일 때 아래 조건에 따라서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건 명제 문제인데, 명제 문제를 풀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제하면 기억나는 건 이거죠. P면 Q이다. 그죠? 이 P면 Q이다가 이제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이 내용이 있을 텐데, 명제가 참이면 뭐에 반드시 참이에요? 이거에 배우가 반드시 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억. 민정이가 오면 대현이도 온대. 기억을 봐봐. 민정이가 오면 대현이도 온다. 난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윤을 보니까 성환이가 오면 동준이가 온대요. 뜬금없이 성환이랑 동준이 나와서 완전 다른 명제가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을 봤어. 디귿을 봤더니 뭐야? 동준이가 오면 민정이도 온대. 동준이가 누구였어? 얘였죠. D. 근데 민정이가 온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배우도 참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랑 연관지어서 not B면 not A다. 얘도 추가적으로 적어놓는 거야. 응? 알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not D면 not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ot A면 not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은 봐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B가 A면 A는 B다라는 식이 하나 딱 떨어져. B가 뭐였는데? 동준이가 오면 뭐가 오는 거야? 민정이가 오고, 민정이가 오면 뭐가 돼? 대현이가 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 대현이가 오지 않으면 동준이도 오지 않겠느냐? 자, 짝을 어떻게 지킬 거냐면 여기죠. 요거 not B면 not A가 되고, 이거는 not D가 되는 거야. 자, 대현이가 오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현이가 오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현이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민정이가 오지 않고, 민정이도 오지 않으면 누구도 오지 않아? 동준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돼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B번. 대현이가 와도 성환이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현이가 와도, 대현이가 온대요. 민정이가 오면 대현이가 온 거잖아. 그죠? 근데, 성환이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대현이가 왔단 얘기는, 민정이가 왔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민정이랑은 상관이 없네요. 지금 민정이가 오면 대현이가 왔잖아. 봐봐. 민정이가 오면 대현이가 온 거야. 그게 이거잖아. 근데 민정이가 왔다는 얘기는 누구도 왔다는 얘기야. 동준이도 왔다는 얘기죠. 예. 그죠? 동준이가 오면 민정이가 오고, 민정이가 오면은 대현이가 온 건데, 그치? 대현이가 왔다는 얘기는 누가 왔다는 얘기야? 얘가 왔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동준이가 오면 뭐라고 돼 있어? 성환이가 온다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제? B가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대현이가 오게 되면 성환이는 무조건 어떻게 돼?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명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뭐가 따라와야 돼? 대우도 따라와줘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 건데, 6번. 6번을 봅시다. 6번에 보면은, 요양급여 수급자인 A가 2에서부터 외래 진료를 했을 때, 가장 적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경우는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에서 어떻게 돼요? 정확한 정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A를 한번 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을 하고 진찰료가 22만원, 요양급여 비용이 25만원인 일반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어디 있어요? 외래진료 비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일반 환자라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 비용이 얼마냐? 2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진찰료 총액은 얼마가 나왔대? 22가 나왔대. 그러면 1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 22에서 더하기, 그 다음에 25에서 21을 뺀 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100분의 50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 23.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스피스 병원 요양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이 40만원. 호스피스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 모든 지역 급여 총액의 30%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얘는 40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2만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C는 뭐냐면, 읍치과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읍치과병원은 어디냐? 밑에 나와, 세 번째 있죠. 일반 환자와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약부엽 예외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양급여 비용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 60만원이죠? 근데 60만원에서 뭘 빼야 되냐? 약값을 빼야겠네요. 치과병원에서는. 그죠? 약값을 빼야 됩니다. 그럼 60만원에서 약값 5만원을 뺍니다.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의 몇 퍼센트? 20%. 20%면 얼마야? 5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되고, 약값 5만원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약값 총액에서 역시나 5분의 1.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 12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어떻게 되냐? 동종합병원이죠. 동종합병원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의약분업과 일반 환자가 있는데 일반 환자래요. 근데 요양급여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25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양급여가 25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양급여 총액에서 얼마? 60%라고 돼 있는데요. 60%면 얼마야? 5분의 3이죠. 얘는 그러면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을 보면 동병원이라고 돼 있어. 동병원. 동병원은 어디냐? 세 번째네요. 그 중에서 30만원에 약값 3만원인 의약분업 예외 환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얘는 30에서 얼마를 빼? 3을 빼야겠네. 그 다음에 10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약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약값 총액의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 5분의 1이죠? 그럼 27이잖아. 그죠? 27. 27이라고 돼 있고 10분의 27 곱하기 3이야. 그럼 81 더하기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0분에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럼 얘는 10분에 얼마가 돼? 87이 되겠지. 그럼 10만원이 안 되죠. 그죠? 정답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 넘기셔서요. 넘기셔서 10번을 보죠. 10번. 10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은 기업의 재고관리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관리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금요일까지 부품 재고 수량이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월요일에 주문할 A에서부터 C까지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봐봐요. A에 보면 부품 재고 수량이 4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완성품 한 개당 얘는 10개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죠. 근데 완성되려면 3개씩 필요하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00이 있는데 얘는 완성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대? 5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완성품의 납품 개수를 지금 보니까 20, 30, 30, 40이야. 그러면 20 화수목금이 있으니까 20, 30, 30, 40이니까 총 필요한 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몇 개가? 요거 60개고 120개가 돼요. 120개의 완성품이 필요한데 그럼 얘는 지금 몇 개가 필요한 거야? 10개, 그러니까 1200개가 필요해.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3개씩 필요하잖아.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필요해? 360개가 필요해.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5잖아. 5.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해? 600개가 필요하다고. 근데 A는 몇 개밖에 없어? 400개밖에 없죠. 그럼 몇 개를 주문해야 돼? 800개를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럼 1, 2, 4가 탈락이죠? 두 번째 360개인데 몇 개밖에 없어요? 150개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겠죠. 이해가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주문하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11, 12 요거 채권 문제를 보겠습니다. 채권 문제 11번에 보시면요, 11번에 보시면 땡땡공사에서 일하는 K대리는 공사 기금 관리 중 국채 목록으로 인수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국채 발급 고유 코드 번호를 참고를 했을 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급된 채권은 모두 몇 개냐? 그럼 나는 발급 채권 연도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발급 채권 연도. 이 발급 채권 연도를 그럼 과연 어디서 알 수 있겠느냐? 이 코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 가보면 발급 채권 연도의 부분을 보니까 지금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KR 돼 있고, 그 다음에 네모칸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발행 연 코드가 어디예요? 여기죠. 발행 연 코드가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행 연 코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종목 구분 코드 보이시죠? 종목 구분 코드. 종목 구분 코드. 여기에 보시면 2008년에 V라고 돼 있어요. 자, 봐봐. 2008년에 V, 그 다음에 2009년에 W, 그 다음에 2010년에 0, 그 다음에 11년에 1, 12년에 2, 13년에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뭘 물어봤어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라며. 그러면 생각해봐.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0에서부터 W까지는 30년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V잖아. 그럼 그 앞에 알파벳 순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알파벳 순서. 그럼 예를 들어서
07년, 06년, 그 다음에 05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여기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U, T, S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04년이 있고 03년이 있고 02년이 있고 01년, 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누가 온다는 얘기야? R이 오죠. Q, P 이렇게. 여기는 O가 되고 얘는 N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뭘 물어보는 거냐? 문제에서 요구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급된 채권은 모두 몇 개이냐? 아, 그러면 요게 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NOP. 어디 라인에? 요 라인에. 이해가요? 끝에서 두 번째 라인에 뭐가 와야 돼? NOP가 와야 돼. 그럼 NOP가 있는 게 몇 번이 지금 해당이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 3번이 있죠. 그 다음에 7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 있어요? 8번이 있죠. 번호가. 그죠? 그럼 요 세 가지 채권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급된 채권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어때요? 다 볼 필요가 없죠. 어디를 지금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에서는 몇 년도에 발행됐냐라는 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연도를 파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연도 자리가 이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밑에 그 코드가 발행되는 기준을 보니까 이게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거꾸로 들어간 거지.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12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래 내용을 참고했을 때 다음 중 코드가 잘못 입력된 채권은 뭐가 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권, 외국 환평형 기금채권,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1종,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뭐 재정증권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봐봐. 국민주택채권 2종. 그죠? 국민주택채권 2종. 요 2종하고 공공용지 보상채권. 여기 밑에다 쓸까요? 공공용지 보상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97년에 발행 중단됐대요. 7월. 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6월 이후에 발행이 안 된다. 이 이후에 뭐가 됐다? 중단이 됐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양곡증권은 2000년 1월에 국채와 통합이 되었다. 자, 양곡증권은 언제? 2000년 1월에 국채와 통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 환편형 기금채권. 외국 환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2003년 11월에 국고채와 통합됐다. 2003년 11월. 그 다음에 현재는 2005년 6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국민주택채권 3종. 이건 국민 3종이네요. 얘는 이제 언제부터 발행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냐? 2005년 6월부터. 얘는 부터죠. 얘는 여기까지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은 국민주택채권 3종, 그 다음에 국고채권, 재정증권 등 3종만이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봅시다. 코드가 잘못 입력된 채권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 조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발행 뭐가 중요해? 연도가 중요하죠. 지금 다 언제부터 발행을 했고 언제부터 발행을 하고 언제까지 뭐 발행을 하고 통합을 하니 막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봅시다. 1번을 보시면 거기 끝에 봐봐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J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R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C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J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연도수에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J 같은 경우에는, 그죠? J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긴 M이 되겠죠.
여긴 L이 될 거고, 여긴 K가 될 거고, 여긴 J가 되겠죠. 그럼 99, 98, 97, 96이 되겠네요. 그럼 이 J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발행했다는 얘기야? 1번은 1996년에 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K 같은 경우에는 1997년, R 같은 경우에는 2004년,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2002년. 다시 J니까 1996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못 입력한 건 뭡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그럼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는 어디 나와 있느냐? 앞쪽으로 봤을 때 고유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중 발생 순위 뭐 0에서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코드를 보니까 양국증권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국채명 코드 첫 번째가 지금 10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01 국채명 코드에 보면은 101 한 다음에 017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거 017. 017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 2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017에 의거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025.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025.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027.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03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얘를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025는 지금 뭐야? 양국이네요. 양국증권. 여기도 양국증권이네요. 그 다음에 27은 뭐냐? 외국환 평형이네요. 외국환. 그 다음에 39번은 뭐냐? 공공보상.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양국증권이 언제까지만 발행됐다 그랬어요? 2000년까지만 발행됐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양국증권 여기 봐봐. 어디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죠. 여기 2004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고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행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끔 얼마만큼 잘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